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성화 기자입니다. 요즘 집값이 예전만 못한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서울 집값이 0.04%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영 RNC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올해 집값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지영 소장입니다. 요즘에 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 하향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네. 소장님은 이런 진단에 동의하시나요?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계치를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남구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서울 25개구가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GTX 호재를 받고 있는 수혜지 지역들도 경기도도 집값이 하향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대구야 말할 것도 없죠. 속절없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하향 안정세 아니냐, 그리고 대세 하락세 아니냐라고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하향 안정세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규제를 책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잠시 주춤을 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집값이 지금은 눈치 보기 시장,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하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대세 하락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대출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요.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정부도 바뀌고 이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변수가 많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매수자들도 주춤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더 하락세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물량이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 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입주 물량 부족, 특히 올 하반기에는 물량이 더 줄어든다라는 점에다가 올해 8월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물들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전월세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월세가 불안하다는 건 결국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데, 갭 투자자들이 또 성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물량 부족과, 그리고 이제 지금 고점의 집값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이 가격이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수요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보면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올 하반기에 지나서는 가격이 더 하향 안정세, 오히려 내년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규제 정책,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공급 물량입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규제책으로만 시장을 다루려고 했었고, 두 번째의 금리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 물량이 맞물리는 그런 시기에는 대세 하락 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년부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주거 로드맵으로 인한 입주 물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3개 신도시에 대한 물량들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다 맞물리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까지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를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이제 내년 이후에는 어쩌면 이제 대세 하락기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수요자는 항상 이제 존재하잖아요. 아무래도 대세 하락기가 온다고 해도 집값이 이제 한 번에 확 꺾이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다면 실수요자라면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이다.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보느냐. 단기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다본다. 투자 시기를. 그런다면 우량 매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매입을 하셔도 돼요. 우량 매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하락 구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해도 괜찮지만 자금 여력이 없어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고 혹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라는 수요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느긋하게 저는 이제 이후에 가격 하락이 분명히 크게 떨어지는 시기다 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반토막이 난 집값들도 많고요. 분양시장이, 청약시장이 이렇게 핫한데 미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요 지역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했잖아요. 강남의 도곡동에 모 아파트도 미달이 된,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이고 강남의 세곡지구에도 미분양이 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청약시장 너무 핫하지만 결국에는 서울에서도 미달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최근에도 미달이 되는 단지들이 있죠. 그렇죠. 우량의 매물 그 단지인데도 미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긋하게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 여력 그리고 우량 매물을 고를 수 있는 안목 이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입지가 이제 결국에 우량 매물을 고를 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좀 이제 대세 하락기에도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지역이 있다면은 되게 어렵네요. 버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이후에도 강남들도 현대며 뭐 다 떨어졌었거든요. 대치 음마도 반토막이 났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버티다기보다는 그 지역별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성남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세요, 기자님? 성남하면은 분당, 판교. 그렇죠. 대부분이 성남하며 분당, 판교만 떠오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도시로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쾌적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남, 판교를 떠오르지만 앞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성남 구시가지입니다. 성남 구시가지가 그동안은 판교와 분당에 밀려서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받아왔던 거죠. 왜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살기 불편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아왔는데요. 이곳이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원구하고 수정구 일대 정비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이 무려 20여 곳이 됩니다. 이런 곳들이 20여 곳이라는 게 적게 보이지만 하나의 신도시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니 신도시급. 이곳이 이제 새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성남의 중심가에서 브랜드 타운이 되는 거죠. 어떤 새 아파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판교와 그 분당 못지않게 그 지역이 탈바꿈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지영 소장님 모시고 과연 1년 후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짚어보고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면 어느 곳에 사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곡점에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